흑피역으로부터 좀 시작해야겠네요. 이야기를 여기 흑피역이 발견된 화대현이라는 지역이 여기거든요. 베이징에서 서북쪽으로 이만큼 올라가는데요. 흑피역 이야기부터 시작할게요. 제가 어떻게 그 흑피역을 만나게 됐는지부터 이야기를 할게요. 제가 이게 흑피역을 본 거는 인터넷상에서 본 거는 아마도 2007년도 넘어서 본 것 같아요. 2007년도경에 이제 봤는데, 그때는 흑피역이란 이름으로 써진 게 아니고, 그냥 홍산 문명 속에 이렇게 자료들이 있는데, 거기에 검정색이 칠해진 이게 보였던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홍산 문명인 줄 알았어. 그런데 제가 이제 2008년 11월경이나 12월 초인지, 저건 11월 말경이나 12월 초 정도로 생각하는데, 제가 우연히 이제 그 전에 박원길 선생님을 알게 됐어요. 이분은 그 몽골 문화에 이제 아주 몽골 문화를 연구하시는 학자님이신데, 몽골의 문화와 자연질이라는 책과 몽골 고대사 연구, 몽골 비사역주, 몽골 민족 샤머니즘과 제사 습속, 베이반의 땅, 뭐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책들이 있어요. 이런 책들 내신 선생님이시고요. 근데 이 선생님을 만났어요, 우연히.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는 제가 판스퍼미아라는 책을 쓰고 있어가지고, 그 이 선생님이 이렇게 여러 학자들과 만남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나 거기 자리에 한번 끼워달라. 그 자리에 가서 한번 이야기를 하고 싶다 이야기를 했어요. 왜냐면은 제가 그 책을 판스퍼미아라는 책을 마무리하는 중이었고, 이제 그 마무리하는 상태에서 저기 이게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이 책으로 나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정리를 좀 할까 하고 그거 만나고 싶었어요. 그랬더니 이제 그 정영진 선생님 집에를 간 거거든요. 근데 정영진 선생님은 지금 여러분들 잘 아실 거예요. 거기 수시아나에서 온 한웅이라는 책과 꽃갈모자를 쓴 단군, 그 외에도 여러 개가 있고, 최근에 나온 책으로 문화로 읽어낸 우리 고대사라는 책 쓰신 분이에요. 거기를 갔더니 정영진 선생하고 우시라 선생이 와 있더라고. 그 우시라 선생님은 그 항공대 교수로 쭉 하셨고, 고조선 문명의 기원과 요하 문명이라는 책과 요하 문명과 한반도, 그리고 이제 가장 늦게 나온 책이 왜 지금 고조선 문명인가, 이런 책이 나왔어요. 이제 그런 책을 쓰신 분이고, 그리고 이제 거기 갔더니 김은혜 선생님이 와 계시더라고. 김은혜 선생님은 그 동양대학교 경영관광학부 교수로 계신 분이에요. 근데 이제 그분이 여러분들 많이 보신 책 있을 거예요. 대주신을 찾아서라는 책을 쓰신 분이에요. 그리고 그 삼국지 해제라는 책, 그 삼국지와 관련돼서 여러 가지 책을 썼어요. 그리고 또 한 분이 계셨는데 약간 젊으신 분이 있었거든요. 그분도 이제 고대사 관련된 학자분이신데, 제가 이분 이름을 잊어버렸네요. 정말 죄송합니다. 이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름을 잊어버려가지고 정말 죄송해요. 설명 못 드리네요. 그래서 이제 저까지 해서 6명인가 이렇게 이제 거기를 이제 있어가지고, 제가 기회가 되기에 제 책 그 당시에는 한 권으로, 아직 이제
마지막 탈구를 안 한 상태예요. 안 한 상태에서 제가 이제 제 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여기 그 당시에는 화더연 이야기 없었습니다. 여기 없었고 제가 그냥 그 판스페미아 책을 하면서 이제 한국 여기 몽골 지방에 고대 문명이 있었다. 엄청난 고대 문명이 있었다. 몽골 지방에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우시라 선생님이 옆에 딱 있다가 그 고대 문명, 당신이 말하는 몽골 지방, 몽골이나 내몽골 지방에 있었다는 고대 문명이 몇 년도 경이냐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내가 생각할 때는 그 레무리아가 3번 있었는데, 3기 레무리아인데, 3기 레무리아가 만 년 전, 지금으로부터 10,000년 전에서부터 해가지고 15,000년 전 사이, 그 기간 동안에 존재를 했었다. 그쪽에 그러한 문명이 존재를 했었다. 그 이야기를 했어요, 내가요. 그러니까 우시라 선생님이 깜짝 놀라더라고요. 깜짝 놀래가지고, 그, 저기, 자신이 이제 그 이야기를 하려고 온 거예요, 그날. 그런데 그게 뭐냐면, 그게 뭐예요? 그 앨범을 하나 꺼내갖고, 그러니까 그 파일첩 있잖아요. 파일첩을 하나 꺼내시더라고. 두툼한 파일첩을. 거기에 사진들이 빽빽하게 들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 사진들이 뭐냐면 흑표를 찍은 사진이에요. 흑표기 이런 인물 이런 게 아니고 큰 게 아니고 조그만 흑표들, 조그만 것들이 여러 가지 동물상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조그만 흑표들을 찍은 사진을 한 100여 장을 보여주시더라고. 그러면서 이제 무슨 말씀하시냐면 자기가 이게 흑표기라는 건데 이거를 서울대학교에다가 지금 의뢰를 했어. 서울대학교에다가 이거를 연대 측정을 의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3,500년인가 14,000년 요 사이로 그렇게 나온 거예요. 13,500년이나 14,000년 전에 유물로 나온 거야. 근데 내가 말한 연도하고 저기 그 장소가 똑같으니까 깜짝 놀래갖고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자기가 이거를 발표할 논문을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내 책에는 이런 이야기를 일체 쓰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난 책에는 안 쓰겠다. 이제 그렇게 약속해갖고 그 판스포미아 책에는 흑평 이야기가 없어요. 그랬는데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제가 이제 흑표기 김희영 선생이 이 흑표 그 생산 지점을 발견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제가 그거를 인터넷에서 알게 되고 요거는 이제 뭐냐면은 김희영 선생이 요 흑표과 함께 여기 흑표를 여기 찾아낸 그 사진이거든요. 요것과 함께 같이 발견된 여기 인골 중에서 여기 이제 그 인골 중에서 여기 그 엉덩이뼈예요. 엉덩이뼈 2개를 골반뼈 2개죠. 골반뼈 2개를 이 양반이 여기 가져와 가지고 거기서 가져와 가지고 뭐 호텔에다가 이제 보관을 했던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서울대에서 지금 우시라 교수한테 보내온 흑표 가운데 하나의 성분 분석표 그래가지고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성분하고 그거를 성분하고 연대에 대해서 이제 서울대에다가 조사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요게 이제 35종 정도의 중금속이 이제 섞어가지고 이게 35종의 중금속이 섞인 걸로 도료를 만들어갖고 검정색 도료를 만들어가지고 칠한 거예요. 표피에다가.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탄소 연대 측정을 했더니 14,300년 플러스 마이너스 60년이라는 이제 요거를 통보를 받은 거야 그때. 그런데 이제 그 제가 이제 그 화한타임스라는 이제 신문에 그 여기 인터넷 신문이 있어요. 화한타임스. 거기에다가 흑표역에 대한 기사를 실었어요. 제가요. 흑표역이 왜냐면 뭐 저는 이 문명이 거기에 있을 거라고 이미 생각을 했었어요. 여기에 거대한 문명이 그 판스퍼미아라는 책을 쓰면서 이미 거기에 문명이 있었다. 그 연도에. 그랬는데 이게 증거가 나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뭐 이건 뭐 확실한 거다 이거. 그래가지고 제가 흡혈을 그때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이건 너무 확실한 이야기다. 이거 가짜가 아니다.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기사를 썼어요. 제가 흡혈에 대한 기사를. 그 신문에다가 인터넷 신문에다가. 그런데 이제 얼마 있다가 5월 달쯤 됐을 거예요. 이제 그때가 이제 90년 아니 이거 2000 나한테 전화를 했어요. 근데 받으니까 나 김희용이요 그러는 거예요. 깜짝 놀랐죠. 그래갖고 전화 받자마자 만났는데 어떻게 해서 내 주소를 알았습니까? 아니 내 전화번호를 어떻게 해서 알았습니까? 그러니까 안기부에 안기부에 그 사람이 있대요. 그러니까 이 양반이 북한도 왔다 갔다 맨날 그러고 뭐 김정일이한테 여기 뭐야 김정일이한테 여기 뭐야 공로상인가 뭐야 그 상도 받는 사람이에요. 김정일이 살았을 때 이거 유명한 사건이 있었던 거예요. 하여튼 그 이야기는 자세히 할 필요가 없고 그러니까 북한하고 중국하고 한국하고 삼국에서 정보원들이 이건 요주 인물이야. 예, 김영 선생이 북한도 몇 번을 왔다 갔다 하신 분이요. 김정일이하고도 직접 만나고 김정일이하고 한참 이야기하고 막 이러신 분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이제 전화가 왔어. 그러니까 이제 안기부에서 이제 저를 알고 있는 모양이야, 안기부요. 안기부에서 전화를, 안기부 자기 그 양반을 관리를 하는 담당이 있대요. 안기부 직원이. 근데 그 직원이 내 이름 딱 불러보니까 다음 방에 거기 전화번호를 가르쳐 줬대. 그러니까 안기부가 나를 알고 있는 모양이야, 지금. 그래서 이분하고 같이 작업을 하게 된 거야. 그런데 이제 이분하고 같이 이제 그분 이제 김용 선생이 가지고 있는 거를 전부 다 사진 찍고 제가 이렇게 이제 책을 완전히 하기 위해서 사진도 다 찍고 뭐 이렇게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분이 이제 암에 걸리신 거예요. 유암에. 그 전부터 뭐 걸리셨겠지. 근데 이제 그 암 말기였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돈이 없었어요. 이분이 돈이 뚝 떨어져 갖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 출판을 중단을 했죠. 하게 됐어요. 이 책을. 그런데 이거는 이제 영어로 제작이 됐어요. 왜냐면은 저기 한국에는 살 사람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 책을 만든 가장 큰 목표는 왜 영어로 찍었냐면은 이 책을 영어로 했냐면요. 제가 이 책이 굉장히 큰 책이에요. 굉장히 크고 무게만 해도 여기 3.5kg 나가요. 한 권이. 굉장히 큰 책이고 그래가지고 뭐 돈이 엄청 들어갔죠. 그래서 이거를 340권을 전 세계에 있는 유수한 거기 고고학과가 있는 무조건 고고학과가 있는 전 세계 대학교에는 무조건 다 보낸 거예요. 아주 그 유명한 대학교 전 세계에 있는 뭐 러시아, 중국 할 것 없이 다 보냈으니까 미국은 말할 것도 없고 미국, 영국, 프랑스 할 것 없이 다 보냈어요. 전 세계 340권.
그리고 이제 전 세계 유명한 박물관에도 보내고 이 책을. 그래갖고 340권 발송료 무료로 다 보냈는데 발송료만 해갖고 한 2천만 원 가까이 들었어요. 뭐 이 제작비는 어마어마하게 들고 1년 동안 제가 혼자 여기 편집하고 다 했으니까 이게 사무실 얻어가지고. 그랬는데도 이 책이 안 팔려고 쌓여 있어요, 저한테. 그래서 고고학 연구하시는 분들은 이거 책이 좀 비싸요. 비싼 건 아니지. 한 권에 30만 원인데 꼭 필요하신 분들은 제 밑에다가 댓글 달아주세요. 지금 제가 보내드릴 테니까. 30만 원이에요. 30만 원씩 팔아도 본전도 못 찾아요. 제가. 하여튼 그렇게 됐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이거 왜 이거를 보여드리냐면 여기에는 가족인데요. 이건 요 얼굴은 전형적인 한국 인상이에요. 요 얼굴은 누가 보든지 한국 인상이야. 이거는 한국인의 얼굴이에요. 그런데 여기는 이제 나뭇잎 같은 걸로 옷을 해 입었어요. 여기 나뭇잎 같은 걸로 옷을 가려 입었어요. 여기만 성기 부분만 살짝 가린 거예요. 지금 옷들이. 그리고 대부분은 나체예요. 대부분 나체인데 여기는 아프리카 인종이에요. 여기. 그리고 또 어떤 것 보면은 여기는 동양 인종이고 아프리카 인종도 있고 여기 백인종도 있어요. 보면은 코가 오뚝하고 이런 게. 그러니까 전 세계 인종이 다 나타나요. 여기. 전 세계 모든 인종이 다 있는데 제가 표지로 한 거 그 많은 요게 이제 흑표기 몇 개나 되냐면요. 아마 한국에서만 제가 본 것만 해도 한 4, 5천 개 본 것 같아요. 제가 직접 손으로 본 거. 제가 직접 본 것만 해도 4, 5천 개 되고, 그렇게 봤어요. 사방부대 돌아다니면서 흑표기라고 생긴 건 내가 다 봤는데, 그 중국에도 흑표기 많아요. 흑표기 소장자들이. 그리고 여기 전체 흑표기 숫자가 지금 한 3만 개 정도가 돌아다닐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검정칠이 안 된 거, 검정칠이 안 된 거는요, 요 흑벽도 어느 정도 큰 게 있냐면 가장 큰 게 50m짜리가 있어요. 50m. 50m. 그런데 이 흑벽은 뭘로 만들어졌냐면 요 안에가 강옥이라는 옥으로 만들어졌어요. 강옥이라는 옥으로 만들어졌는데 이 옥은 어느 정도로 비싸냐면 보석이에요. 보석. 중국 사람들은 환장했던 보석이에요. 근데 보석이 50m짜리로 그걸로 만들어진 거예요. 근데 중국의 황강태라는 사람이 이제 그 사람이 옥 박물관을 가지고 있어. 근데 그 옥 박물관에 저기 그 색이 안 칠해진 옥 크기가 막 2m씩 되는 거 막 보통 평균이 사람 키만이나 한 거 그런 옥들이 몇 개를 가지고 있냐 10만 개 가지고 있어. 10만 개. 지금 발굴돼 가지고 이미 한 개. 그러니까 거대한 문명이 있었어요. 말로 할 수 없는 하여튼 어마어마한 문명이 있었어. 이거를 어떻게 돌로 갈고요. 스테인리스 칼로 여기 드릴로 전기 드릴로 갈고도 갈 수가 없는데 강옥이라는 게 무지무지하게 단단한 거예요. 이거 다이아몬드로 깎아야지 깎일 정도예요. 이거. 근데 어떻게 이걸 깎고 말도 안 되는 이야기거든요. 어마어마한 문명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어마어마한 문명 중에서 유일하게 딱 하나가 옷을 입고 있어요. 유일하게 옷 입은 거예요. 상의에 옷 입은 거. 근데 한복 두루마기예요. 이게. 한복 두루마기예요. 동정이잖아요. 동정. 한복 두루마기라고 이게. 유일한 거예요. 이게 유일한 거. 그리고 요거는 옷고라고 그러는데 상투를 틀었어요. 이게.
그런데 이 모습이 다른 거기에서 표현되는 어떠한 다른 인물하고 틀려요. 이건 굉장히 지성적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특이한 거예요. 이거. 여기 인물을 표현한 게 정확히 인물을 표현한 게 김희영 선생은 다른 것들은 다 버리고 대부분 인물을 표현한 것을 중심으로 해서 인물상을 중심으로 해서 김희영 선생이 거기 이 보물 중에서 그것만 특히 소장을 했었던 거예요. 그것만 다른 나머지 것들은 다 줘버리고 다른 사람들 주고 조그마한 것들은. 그러니까 그 우시라 선생이 나한테 보여준 것도 사실은 김희영 선생이 준 거예요. 그게. 응? 그런데 야 정말 멋있잖아요. 이게 저는 이렇게 하늘에서 내려온 요 신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분이 바로 신이야. 이분이 신이야. 이분이. 그러니까 신과 하늘에서 내려온 신의 문명과 신이 하늘에서 내려온 사람이란 뜻이야. 신이란 말은 하느님이란 말이 그러니까 그 엘로힘이라고 그러잖아요. 엘이란 말이 남성명사인데 하늘에서 온 사람이라는 뜻을 가진 남성명사예요. 그게 그러니까 엘도 그렇고 엘로아도 마찬가지로 여성명사예요. 그건 하늘에서 온 사람. 그러니까 하느님이란 말은 하늘에서 온 사람이란 뜻이에요. 그게 엘로힘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요 인물을 주목을 해요 말이에요. 요게 상투야, 상투. 요 위에 상투가 있는데 상투를 보호하는 옥고라는 거야. 이걸 갖다가 상투를 보호하는 이렇게 모자 비슷한 거예요. 이렇게 요 상투를 보호하는 관이야. 이게 옥고라는. 한국 사람이잖아요. 한국인이잖아. 한국인. 제가 이분 이야기하기 위해서 지금 아리안족 이야기하는 거야. 한국인이잖아요. 한국인. 한국 전통은 두루마기란 말이에요. 두루마기를 입었어. 여기에 동전이란 말이에요. 동전. 한국 두루마기 입을 때 동전 이야기하잖아요. 이게 동전이야. 예? 두루마기를 입었어. 위에가 상체가. 근데 요거는 유감스럽게도 상체까지 이렇게 없는 거예요. 이게 상체만 있는 여기 조각이에요. 하체가 없어요. 근데 이 조각이 딱 한 개밖에 없어. 이런 조각이. 그 많은 조각 중에서 딱 하나밖에 없어요. 이렇게 이 조각이. 이분이 신이단 말이에요. 지금요. 하늘에서 내려온 사람이야. 이분이. 귀도 엄청나게 크죠. 이 키 큰 것 봐봐요. 이게 이제 내 책의 표지예요. 표지로 쓴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발견된 지역이 여기인데 지금 화더현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여기에서 이런 것들이 발견됐다는 게 아니고 이게 고고학이라는 거는 가장 중요한 게 그 발견 장소예요. 그 실제로 땅 속에 있는 발견 장소야. 그걸 찾아내는 게 제일 중요해. 예? 실제로 어디에 묻혀 있는지 어떤 지역에 그리고 그것을 지층 그리고 그것에 이제 그 둘레 뭐 과거 그 뭐야 예? 그거를 그 무덤을 어떤 양식으로 썼느냐 무덤 양식 그 다음에 너르 양식 그것을 지층 주변에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지층이라든지. 근데 이건 도굴한 거야 그때. 이 사람은 도굴꾼을 찾아갖고 16년을 헤매요. 이 양반이. 그걸 직접 발굴한 도굴꾼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도굴꾼하고 직접, 예. 근데 중국에서는 도굴하면은 사형이에요, 사형. 그러니까 도굴꾼은 사진을 찍지는 못하는 게 얼굴을. 근데 그 사진을 찍어가지고 나한테 보여줬어. 도굴꾼 얼굴을 나중에 사진을 찍었더라고. 도굴꾼하고 같이 사진을 찍었더라고. 그래서 김희영 선생님이 이제 그거를 나한테 보여주고는 후회를 하는 거야, 그거를. 그 파일을 내가 가지고 있었거든. 그 복사한. 그래서 나도 그건 무서우니까 없앴죠. 왜냐하면 도굴꾼들한테 계속 협박당하고 있었거든. 죽이려고. 왜냐하면 도굴꾼이 자기 얼굴이 알려지면 자기는 죽으니까 도굴꾼들이.
그 사진 한 장 때문에. 그래갖고 김영 선생이 그 사진을 몰래 가지고 있다가 아마 없앴을 거예요. 김영 선생도 돌아가시기 전에. 나도 그걸로 파기해버리고 없앴고. 무서운 일이잖아요. 그거. 근데 여기는 그 덕울꾼들하고 같이 여기를 그 분묘를 파헤치던 장소예요. 여기는요. 화덕연이라는 건. 근데 실제로 어디에서 나오고 있느냐? 이 물건들이 여기에서도 다 나와요. 여기 우리나라 북한의 여기 지역에서도 여기에서도 나오고 여기에 화덕연 여기에 지금 홍산이란 데서도 나오고 어디까지 나오냐면 요 근처까지 다 나와요. 그래서 섬서성까지 다 나와요. 지금요. 요 물건이. 어마어마하게 넓은 지역에서 요 넓은 지역에서 이 물건들이 다 나오고 있다고. 홍산 문명은 지층이 틀려요. 홍산 문명은 지금으로부터 많이 올라가면 7,000년까지 올라가고 잡고 있거든요. 근데 지층이 홍산 문명이 발견되는 지층은 보통 1m 정도 땅속에 파면 들어가면 나와요. 홍산 문명은. 이건 3m 이상 파야지 나와. 그러니까 훨씬 오래된 문명이야. 근데 이렇게 먼지가 날려가지고 그렇게 쌓인 게 아니야. 지금 흙이. 대홍수가 요 사이에 그 홍산 문명과 이 사이에 한번 대홍수 사건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 대홍수를 증거할 수 있는 사진들이 또 많이 있더라고. 그 김영선 선생님이 나한테 그 쭉 찍어가지고 보여준 사진들이 있어요. 그래서 요 전체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전체가 여기 전체가 지금 제3기 레무리아라는 국가였어요. 굉장히 컸어요. 이 정도 컸어요. 이렇게 여기서 다 나오고 있어 지금. 여기 요 압록강 요 근처 여기까지 해서 전체가 나오고 있어요 현재. 이게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뭐냐면요. 제주도에서 그 화석, 사람 및 동물들의 화석을 발견을 했어요. 이제 동물들의 발자국 화석, 사람과 동물들의 발자국을 화석을 발견을 했는데 거기에 이제 여기 추적을 해보니까 9명이야. 사람 9사람의 9명이 이렇게 움직인 그 발자국을 발견을 했어. 제주도에서요. 그랬는데 요거를 이제 어떻게 해서 여기 연대를 알 수 있냐면은 화석이라는 거는 연대 측정이 불가능해요. 화석 그 자체로는. 근데 주변에 이렇게 풍화되지 않은 땅, 똑같은 지층을 보는 거예요. 똑같은 지층을 보면은 그 지층에서 옆에 있는 그 같은 그 같은 지층상을 이제 봐야 해. 그래서 여기 고고학이라는 거는 지층이 굉장히 중요해요. 지층은. 그러니까 땅을 하나씩 파가지고 1mm 단위로 파는 거예요. 땅을요. 조금씩 북극 같은 거를 이렇게 해가지고 어느 지층에 묻혔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야지 연대를 할 수가 있어. 그런데 여기는 19,000년에서 25,000년으로 사이의 발자국이다. 그걸 이제 연대 계산을 했어요. 근데 왜 25,000년이 중요하냐? 이건 굉장히 중요한 연대예요. 제가 지난 시간에 이야기를 했는데 이 연대라는 거는 그 연대가 왜 25,000년이 중요하냐면은 그러니까 25,800년을 여기 1플라톤년이라고 그랬다 그랬어요.
플라톤을 어떻게 계산하냐면 그 북극성을 중심으로 지구가 세차 운동을 하고 있는데요. 71.6년에 1도씩 움직여요. 1도씩. 그래서 360도를 곱하면은 요게 대충 25,800년이 나온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 25,800년을 다시 12개로 쪼개요. 하늘을. 그러면은 요게 1구역이 나오는 거예요. 1구역. 하나 구역이. 요게 1구역이 2150년, 160년 정도예요. 2160년. 1구역이. 요거를 뭐라고 그러냐면은 우리 보병궁 시대 그러잖아요. 지금 현재는 보병궁 시대예요. 이게 물병자리 시대예요. 물고기자리 시대, 무슨 양자리 시대 이렇게 하잖아요. 그게 하늘을 12조각으로 나눈 거예요. 하늘을 12조각으로 나눴을 때 하나 기간을 건너가는 시간이에요. 그거를. 그러니까 역사학을 하는 사람들은요. 점성술을 모르면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 학문의 기본 중의 기본, 왕 중에 왕이 점성술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래서 그 기독교에 보면은 24장로 이야기가 나와. 24장로가 뭐냐면요. 여기 하나의 이게 시대를 두 존재들이 이 시대를 맡아서 다스려요. 하나의 두 존재들이. 하나는 이게 그러니까 1등급 그러니까 천사가 9등급이 있거든요. 천사가 9등급인데 1등급을 케루빔이라고 그러고 2등급, 제2등급을 세라핌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러니까 1등급 한 명과 2등급 한 분이 한 시대를 다스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전체적으로 24장로가 필요해. 전체적으로요. 그게 24장로예요. 이게 하늘을 필요한데 그래서 요게 이제 요 주기로 다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 물고기 자리 시대를 다스리는 신들이 따로 있고요. 그게 이제 물고기 자리 시대를 다스리는 이제 대표적인 요 신들이 이제 지상에서 나타난 신들이 그게 그 부처님하고 그게 그 예수님인 거예요. 그 두 분이 둘 다 물고기의 상징을 써요. 그래서 그게 지금은 이제 이미 여기 보병궁 시대로 물병자리 시대로 들어온 거예요. 이 이제 물병자리 시대를 다스리는 분이 뭐냐면 마고예요. 마고 그분이 마고하고 치우가 다스리는 거예요. 다시 이게 1등 존재가 1등 신이 마고고 2등 신이 치우가 다스리는 지금 시대인 거예요. 지금요. 그래서 우리가 한단고기에 빠져드는 거예요. 시대가 그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마고에 대해서 다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고. 그런데 요 25,600년이라는 게 왜 이게 중요하냐? 그건 25,800년, 요는 주기로 돌아가기 때문에, 그리고 이거를 5번으로 나누면은 5,200년이에요. 이게. 5,200년을, 요거를 마야 주기라고 그래요. 그래갖고 5번 돌아가요, 이게. 그러니까 5,200년이라든지 25,800년, 26,000년.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요 시기에 시작이 돼요, 다시. 여기서 똑같은 한반도에서 문명이 또 시작되고 또 한반도에서 전 세계 문명이 시작되는 거예요. 똑같이. 지금 이 주기에 와 있어, 지금. 그래서 한반도로 모든 사상이 다 몰려요.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철학들. 모든 종교가 사실은 철학이니까.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종교가 지금 여기 알라교까지 다 모였잖아요. 지금 회교까지.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종교가 한국으로 다 모이는 거예요. 철학도 동양 사상, 서양 사상할 것 없이 모든 철학도 한반도로 다 모여 직결하는 거예요. 직결했다가 여기에서 다시 퍼져나가는 거예요. 한반도가 그 만자가 새겨진 땅이라니까, 한반도가.
그래서 나는 안 보고도 알아. 아, 이거 2만 5천 년 전에서부터 여기까지는 뭐가 있었겠구나. 안 보고도 아는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그러니까. 그런데 왜 이게 이렇게 되냐면요. 요때부터 서서히 녹아요, 지구가. 서서히 녹기 시작해요, 이때부터. 그래가지고 아주 서서히 녹아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반도 땅이 물에 잠겨버려요. 한반도 땅이. 그래서 북쪽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한반도 물에 잠겨버려가지고. 그래서 그런 문명이 생기는, 그쪽에 아까 같이 만 년 전에서부터 15,000년 사이에 거기 레무리아, 제3기 레무리아가 그쪽에서 생성이 되는 거라고. 그걸 나는 그 전부터 알고 있었어, 이거를 전부 다. 그랬는데 이게 계속 증거가 나오는 거야, 지금. 그리고 여기에는 전공리, 이제 전공리 유적에서 아슐리안형 주먹도끼가 이제 나왔는데, 요게 동아시아에서 최초예요, 최초. 그런데 요 유물이, 자, 요것도, 미국 교수님들, 여기 아시아 전역을 통틀어서 고대의 발자국이 최초로 발견된 곳이 바로 제주도예요. 아시아 전역을 통틀어서. 그러니까 여기에서 문명이 시작되는 거예요, 항상. 중국에서 문명이 시작되는 게 아니야. 여기에서 시작되는 거야, 한반도에서. 즉 결정적인 증거들이 다 나와버렸어요. 그리고 여기 뭐예요? 남양주, 지금 호평동. 남양주 호평동에서 발견된 것들이 약 2만 전의 거예요. 그러니까 서서히 제주도에서 북상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때는 연결이 됐었어. 제주도하고 육지로. 이게, 왜냐면 바닷물이 이렇게 차지 않았었거든. 근데 계속 바닷물이 찬 거야. 그러니까 계속 이동을 하는 거예요, 지금 북쪽으로. 그리고 2만 년 전에 이게 벌써 발견이 되더라고요. 2만 년 전에 유물들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계속 북쪽으로 유물을 이동하는 게 다 보이잖아요, 지금. 자, 요거는 뭐냐면은 내 유튜브예요. 지금 한국인은 아리안들의 조상, 그래갖고 거기 그 유튜브에서 이미 내가 이 강의를 했어. 근데 여기 강의에서 특징이 뭐냐면은 이 강의에서 아리안인들이, 아리안이란 말은 어디서 나왔냐면은 이 사람들의 주장은, 그러니까 하늘에서 쓰던 명칭을 그대로 여기 지구에다 쓰는 거예요. 이 신들이에요, 신들. 이 사람들이 신들인데 이건 파충류 종류의 신들이야. 지금 우리 말하는, 지금 그 일루미나티 이야기하면서 자꾸 파충류 인간 이야기하잖아요. 요 파충류 종류를 이야기하는데, 이 아리안이라는 말이 저기 뭐에서 왔냐면요. 아리안이란 말이 오리온에서 온 말이대. 오리온 자리 있잖아요. 오리온이란 단어에서 아리안이란 말이 생겼대. 이제 요 주장에 따르면은. 그래서 이 오리온이란 말인데, 이게 오리온 자리를 말하는 거야, 지금. 오리온이 아리안이야, 지금. 근데 오리온 자리에서 온 존재들이 여기에 이 종족들을 이제 파충류 종족들인데, 이 종족들의 여왕이 다스려요, 여왕이. 파충류 종족들의 여왕. 이 여왕이 다스리는데, 나중에 지금 현재 인류 형태인 휴머노이드 종족들이 시리우스라는 별에서 내려와요. 응? 시리우스란 별에서 내려오는데, 이 아리안족들, 여기 원래 아리안족들이 여기 시리우스에서 내려온 인간 종족들하고 싸워가지고 이겨요. 아리안 종족들이 이기더라고, 거꾸로. 그래가지고 아리안 종족의 왕이 시리우스 종족과 합해진 종족, 두 종족을 완전히 통합해가지고 그 종족을 다스려요. 아리안 종족의
여왕이 그 이야기야 지금 이거. 요게 이모테비가 지었다는 이집트의 피라미드예요. 자, 5단이죠. 5단 피라미드예요. 이집트가 여기 유일하게 있어요. 5단 피라미드 유일한 거예요. 이집트에 있는 장군청이에요. 근데 저는 여기 이런 피라미드가 집안에 굉장히 많이 있다고 하는데 제가 눈으로 확인한 건 아주 멀리서 확인했는데 한 30개 정도를 내가 확인을 했어요. 내 눈으로 이거를 직접. 그런데 정확히 여기 아주 멀리서 봤기 때문에 정확히 이런 모양인지 어쩐지는 모르겠어. 근데 아마 이런 모양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닮았어요. 이렇게 닮을 수가 없어. 이집트 것하고 우리 것하고 이렇게 닮아 있어요. 정말 놀라운 이야기예요. 이게 요거는 여러분 잘 아시는 양수리 두물머리 아시죠? 양수리 두물머리에 보면은요 느티나무가 있어요. 느티나무 밑에 고인돌이 있어요. 이게 느티나무 밑에 있는 고인돌이에요. 이게 고인돌 사진인데 밑에가 이렇게 설명서가 써져 있는데 뭐라고 써졌냐면 북두칠성을 표현한 것이다. 그렇게 해놨어요. 이거 성열이에요. 구멍을 뚫어서 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밝은 별은 구멍을 깊게 뚫고 희미한 별은 구멍을 조그만하게 뚫어요. 옛날에 성열을 뚫을 때 이게 고인돌 위에가 있는 거예요. 이게 북두칠성처럼 보여요? 이게 북두칠성처럼 보이냐고. 마침 중학교 1, 2학년 정도 되는 아이가 엄마하고 같이 서서 이거를 보고 있더라고 옆에가. 그래서 내가 물었어 그한테, 야 이거 북두칠성처럼 보이냐? 내가 물어봤어. 근데 안 보인대. 그리고 내가 이 물은 내가 이 부은 게 아니고 비가 왔었어요 조금 전에. 내가 사진을 찍기 전에. 그리고 저절로 생긴 자국이야 이게. 자연스러운 자국이야 이게. 이게 어떻게 북두칠성처럼 보이냐고 이게. 시리우스와 오리온이에요. 이거 시리우스와 오리온이야. 아리안족 이야기 하는 거잖아 지금. 시리우스와 오리온 이야기 하는 거예요 지금. 시리우스와 오리온 이야기야 지금. 근데 시리우스란 말이 무슨 뜻인 줄 아세요? 요걸 에이스타라고 불렀어. 시리우스를 에이스타. 요거를 줄여갖고 아스트라고 불렀어. 아스트. 근데 이시스 여신을, 이집트의 이시스 여신을 아스트라고 불렀어. 똑같은 이야기야 지금. 오시리스 이야기가, 오시리스 이시스 이야기가 한국 이야기란 말이에요 지금. 책에 그 여인왕국이라는 책이 어떻게 써졌냐면요, 뭐 이런 것에 대해서 전혀 관심도 없고 뭐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책을 한 번도 써보지도 못한 사람이 자동 기술로 해가지고 써진 책이에요. 여러분들이. 근데 제가 여인왕국이라는 책을 읽고는 뒤집어지는 줄 알았어. 완전히 뒤로 완전히 넘어가는 줄 알았어요. 얼마나 정확한지 내가 놀래버렸어요 그거. 아까 흑표역을 보니까 여기 흑표역이 제가 말했던 제3기 레무리아가 있던 지역이에요. 이렇게. 그리고 여기 수도 이름을 무라고 했어요. 근데 수도만 따로 떼어가지고 무라고도 불렀고 수도 이름을 무라고 불러서 여기 흑표역이 여기하고 아까 발견된 그 지역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그 책에가 뭐라고 써있냐면 흑인들이 원래는 여기에서 살았대. 흑인들도 다 여기에서 살았는데 흑인들이 절반이 어디로 이동하냐면 아프리카로도 이동을 해요. 흑인들의 절반이. 그 책에 써진 내용이야. 그리고 요 신제국하고 구제국 아틀란티스 요거하고 싸우는 이야기가 그 책에 써진 거야. 그 책에가. 와 정말 미친 환자를 노릇다녀요 이게. 내가 발견된 유물하고 그거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 아프리카에서 발견된 아프리카에서 그 뭐 미토콘드리아 아프리카 해가지고 루시, 그러니까 루시라는 그 화석이 발견된 그 루시는 완전히 전체가 발견된 건 아니고 뭐 조각조각 발견됐어요. 배가 그래도 상당히 양호한 편으로 발견된 게 루시예요. 근데 350만 년 전에 그게 루시라고 그러는데 그게 현생 인류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게 인간인지 뭔지도 모르고. 그리고 거기에서는 거기 미토콘드리아를 추출할 수가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 뼈라는 게요. 화석이라는 게 뭔지를 모르니까 사람들이 이제 자꾸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화석은 그 화석의 성분이 있잖아요. 그 사람이면 사람, 나뭇잎이면 나뭇잎, 원래 성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성분이 하나도 안 남아 있어요. 그게 주변에 있던 다른 물질들이 그리 침투를 해요. 그러니까 철이라든지 화석은 철이라든지 오팔이라든지 뭐 쇳덩어리로 되어 있는 화석이 많이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오팔이라는 보석 있잖아요. 그 보석으로 되어 있는 화석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걸로 채워지는 거예요. 석영으로 채워진다든지 주변에 있는 물질이 녹아가고 굴러 들어가요. 그러니까 거기 안에는 유전자 뭐가 하나도 없어. 단백질이 하나도 없어. 거기는 무슨 단백질이 뭐 있어. 사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냥 돌덩이들이야. 화석이란 건 성분이 다 바뀌어져 버린다고. 그러니까 그거 불가능한 이야기예요. 그게. 근데 이제 미토콘드리아 루시라고 하는 이야기는 무슨 말이냐면은, 요거를 요거를 조사를 하면은, 그러니까 미토콘드리아를 이제 조사를 하면은 거기에 있는 성분이 이제 성분 분석을 하는데, 전 세계에 있는 가장 공통적인 미토콘드리아, 모든 민족이 가지고 있는 미토콘드리아의 공통적인 성분이 거기서 나타난다. 그걸로 해가지고 조사를 하는데 그거 엉터리예요. 지금 무슨 말이냐면, 이 성분이 하도 여러 가지인데, 그 미토콘드리아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성분이 여러 가지인데, 그 중에 어떤 성분은 아프리카인에 하나가 없어요. 하나도 없는 성분이 있어. 그러니까 지 멋대로 아프리카라고 규정을 해놓고 조사를 한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거기다 억지로 짜맞추기 하는 거지 전혀 맞지를 않아요. 그 성분 조사하면요, 한국인이 절대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 성분 다시 조사를 하면요, 한국인이 무조건 다 나와요, 그게. 가장 간단한 예로 한국인에서 퍼져나갔다는 간단한 증명할 수 있어요. 전 세계 AB형이 가장 많은 나라가 한국이에요. 한국과 일본이에요. 근데 일본이 11% 정도인데 AB형의 비율이 한국은 13%예요. 13%. AB형의 비율이 전체 인구 중에서. 미국은 어마어마하게 많은 인종이 섞여서 살잖아요. 미국에 흑인이 뭐니 3%밖에 안 돼요. AB형이. 아니, 여기 혈액형이라는 거는, 그거는 유전되는 거니까 혈액형만큼 유전되는 게 어디가 있어요. 그러니까 혈액형으로 증거를 해버리면 간단해. 전 세계의 시작이 한반도에서 시작됐다는 게, 인류 시작이. 혈액형으로 증명해버리면 간단한 거예요. 그 미토콘드리아 조사로 불가능하다고, 그게. 해석 차이가 너무너무 틀려요. 미토콘드리아를 해석할 수 있는 방법이. 그 기준이 되는 것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 기준이 되는 여러 개 중에서 그쪽이 하나도 없다고. 없는 것들이 있다고. 아프리카인에. 아프리카인이 여기서 갔다는 이야기가 나와버려, 여기서. 근데 아까 이집트의 피라미드하고 여기 피라미드가 어떻게 이렇게 똑같을 수가 있어, 세상에. 전 세계에서 두 군데밖에 또 똑같은 게 안 나오는 거야. 유물인데, 요게 이제 중국의 그게 뭐야, 홍산 근처인데, 거기가. 아, 자관 거기 박물관에서 발견된 거예요. 요 라마동이란데. 라마동에서 나온 것하고 똑같단 말이에요. 지금. 너무너무 비슷해. 근데 이제 내가 왜 이걸 가지고 이야기를 하냐면은,
요거는 중국인 학자예요. 그래서 이제 요게 선비족의 문명과 비슷하다. 선비족의 문명과 비슷하다는 이야기를 했어, 이 양반이. 아니, 우리 한국 사람들이, 선비족 문물과 이게 라마동에서 나온 이것들이 너무 비슷하다. 그래갖고 현지 조사를 가봤더니 안 비슷한 거야. 차이가 많아요. 선비족 문명과. 그래가지고 여기 이제 그거를 쭉 조사를 하다가 선비족 여기 조사를 하다가 선비란 말은 조선의 노비란 뜻이에요. 조선은 노비란 뜻이야. 선비족은. 그러니까 중국 민족이 조선의 민족 여기 노비였어. 선비족이. 그런데 여기 이제 중국인 학자가 여기 라마동이라는 데를 여기 발굴을 총 지휘한 사람이야. 라마동 여기 발굴을 이 학자가 중국인 학자인데 고고학자인데 근데 이분이 뭐냐면은 여기는 선비족이 아니고 부여인이라는 것을 알아냈대. 놀라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부여인. 근데 제가 부여라는 게 북부여, 동부여 그랬잖아요. 그리고 동명성왕. 동명이란 말이 뭐냐면요. 동쪽의 명나라는 뜻이에요. 근데 명이라는 발기명이라는 요 국가명이 어디를 말한다고 그랬어요? 페르시아야, 페르시아. 부여가 페르시아야. 이란의 페르시아다고. 그래서 이란 민족이, 이란이라는 그 용어가 어디서 나온 거냐면, 아리안에서 나온 거야. 이란이란 말이. 아리안에서 이란이란, 여기 국명이 나온 거예요. 아리안에서, 이란. 그런데 이게 바로 이란의 조상들이 페르시아인데, 그 페르시아가 부여란 말이야. 근데 여기서 부여가 딱 나와버리는 거야, 지금. 아리안과 내가 지금. 아리안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부여가 여기서 나오는 거야, 지금. 그래서 제 이야기를, 이제까지 쭉 들어봤던 사람은 전부가 이해가 갈 거예요. 한국에 나온 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대저 구한어 족속은, 여기, 대저 구한어 족속은 나누어 5종이 됐다. 그러니까, 여기에 모든 종족이 다 살고 있었어. 구한어 족속이. 자, 여기에 봐봐. 그 증거가 된다. 색족이라고 그랬는데, 그거를 갖다가, 황부인은 피부가 좀 누렇고, 코는 튀어나오지 않았으며, 광대뼈가 튀어나오고, 머리털은 검고, 눈은 펑퍼짐하며, 청흑색이요. 청흑색 그 사람이 여기서 살았어. 백인이야. 백부인은 백인이야. 백인이 같이 살았다는 이야기 하잖아요, 지금. 백부인은 피부가 밝고, 뺨은 높고, 코도 크며, 백인들 이야기잖아. 머리털은 회색이며 적부인은 피부가 녹성 부리색이요 코는 낮아 뭉뚝하며 이마는 넓고 길고 머리털은 곱슬머리로 황부인과 비슷하며 남부인은 풍족이라고 하며 또 야자나무 색깔을 인종이라고 한다. 그 피부는 앙갈색 모양으로 오히려 황부인과 같다. 그래서 사만의 예 풍속이 있는 바 모두 10월 상순에 국중대회를 열어 등분단을 쌓고 하늘에 제사를 지낸다. 이렇게 산에 웅상의 상을 만들어 그 율법이다. 그래서 한당곡에 보면 어떻다고 그랬어요? 한반도가 동서 5만리라고 그랬어. 아니 남북 5만리, 동서 2만리. 그런데 이게 만리를 그 당시에는 심리가 5.6km였어요. 심리가 4km가 아니고 심리가. 그래서 5.6km로 계산하니까 한반도 일본 땅에서부터 그 당시에는 국가가 갈려진 게 아니었어요. 일본 땅에서부터 정확히 어디까지면 터키까지야. 여기서 요거는 포톤벨트라는 책에서 나온 이야기인데 자 지하제국 아갈타 이야기 나오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샴발라 레무리아의 유제국이라고 나오는데 유제국 아까 그림 제가 그려놨을 거예요. 아까 거기 안에 있는 유제국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유제국은 어디냐면은 그 유제국이라는 데가 그 투르판 분지 정도 돼요. 투르판 분지 거기서 우측으로 그러니까 투르판 분지 우측은
지금 섬서성 정도 되는 거예요. 섬서성 정도 되는 곳에가 유제국이 있었어. 유제국이 있었는데, 섬서성에서 더 오른쪽으로도 있었네. 그런데 그 유제국이 뭐냐면은, 그, 레무리아하고 아틀란티스하고 전쟁을 해요. 그래서 아틀란티스가 공격을 해갖고, 레무리아를 삼켜버려요. 레무리아를 삼켰는데, 레무리아 시대의 유제국인데, 유제국 태자의 이름이 라마야. 이 태자 이름이. 그래갖고 지하로 숨어, 이렇게. 어마어마한 핵 공격을 해버려요. 핵 공격을 해가지고 지하로 숨어 들어가, 이 사람들이. 지하로 숨어 들어가가지고, 이거를, 한 50년 동안 지하 생활을 해. 그래갖고 다시 나오거든요, 밖으로. 밖으로 나와가지고, 여기에서 왕자가 누구냐면은, 아갈타 태자 왕자가 라마야. 이 라마가 그래가지고 어디다가 나라를 세우냐면은 인도 카시미르 지역에도 나라를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최초의 라마 제국은 인더스강 유역에 위치하고 있었다. 아갈타 사람들은 자신의 제국이 세스, 수메르 주둔 군대를 격파하기에 아주 적절한 위치에 있다고 판단했다. 지상으로 나온 이 새로운 아갈타 문명은 공군과 우주군으로서 호루스를 수호함으로써 그를 거들었다. 그러니까 뭐냐면 셋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호루스하고 이시스, 네프티스, 거기에다가 또 그러니까 셋과 대항해가지고 이제 호루스라든지 네프티스, 이시스, 그 다음에 그 세스 아들인 누구야? 그러니까 사실 세스 아들은 아니죠. 그 아누비스하고 전체가 연합을 했는데 라마도 그 저기에 거기에 그 뭐야 호루스 편을 든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전체가 셋을 공격을 해. 그래갖고 셋이 죽어버려 여기서. 응? 셋이 누구냐면 치우야, 치우. 그리고 요 호루스가 누구냐면 여임금이에요, 여임금. 우리 종족이에요. 요건 내가 잘못 쓴 거야, 이게. 그 당시만 이렇게 오해를 해서 내가 계속 이건 잘못 쓴 거고, 황제 헌원이 오시리스고, 셋이, 나는 왜냐면 황제 헌원이 동생이고, 거기가 형이라는 그 생각만, 치우가 그 형이라는 그 생각만 하고 있었던 거야. 근데 거꾸로 됐더라고, 이야기가. 누가 조작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거꾸로 해버렸어. 그래가지고 팔레스티나를 거쳐가지고 수메르 지역으로 도망가게서 고대의 문명을 든 게 수메르 문명을 우리가 창출한 게 셋이, 치우가. 그런데 셋의 자손인 수메르 사람들은 이집트에서 그들의 통치를 되찾겠다고 결심을 하고 있었다. 지구 표면에 혹시 남아있을 수도 있는 레무리아의 어떤 잔재물도 말살하겠다고 수메르 사람들은 결심하고 있었다. 그래서 그들은 성공적으로 호루스를 공격할 수 있는 계획을 짜내는 일에 착수했다. 이 유협에 대한 대응으로 호루스는 라마 제국과 협약을 맺었다. 이러한 연유로 셋의 아들들은 인도 라마 제국에 대한 일련의 공격을 감행했고 마침내 최후 수단으로 제국들의 권력층은 지구상의 수정 사원들을 공격하기로 결정했다. 이 사원은 지구 표면에서 떨어져 대기권 상층부에 존재하고 있던 둥근 천공들, 자기 자리를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수정망을 형성하고 있다. 이 엄청난 양의 얼어붙은 투명한 물, 그 얼음으로 된 둥근 천공을 전쟁을 벌이고 있던 당사자들을 최후 수단으로 여기고 있었던 것이다. 더구나 이세 제국은 오직 적의 영토만 물속에 잠기게 하기에 충분한 물이 낙하할 것이고 자신들은 나쁜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믿고 있었다. 불행하게도 수정사원들에 대한 공격은 동시에 행해졌고 그 결과 하늘의 둥근 천공의 구조물이 찢어버리기에 충분한 양의 수정망이 파괴됐다. 이런 사태의 진전은 둥근 천공의 종말과 하늘에서 방대한 물의 낙하, 역사적으로 그리고 성서에서
홍수라고 언급했던 그 사건을 초래했던 것이다. 이렇게 써졌잖아요. 자세하게. 이는 플레이아데스 사명이라는 책이 써진 거예요. 자, 여기에 지금 여기 뿌옇게 안 보이는데 여기에 대홍수 뒤에 그러니까 홍수가 두 번 있었다는 이야기를 해. 여기 지금 훨씬 큰 홍수가 한 번 있었고 여기에서는 두 번 있었다고 하는데 이게 대홍수 때 살아남은 후손들이 세 후손들이 있었어. 세 번째 후손들이. 자, 여기에는 33,000년 전에 아르메니아로 알려진 지역에서 살았던 아르무스인들 후손들, 플레이아데스 성단에서 온 이민자들이었는데 이 존재들이 살아남았고 세 가지 종족이 살아남은 거예요. 대홍수 때. 페르시아, 인디아, 파키스탄의 흩어진 종족들로서 당시에는 아리아인이라고 불렸다. 여기 아리안족들이야. 아리안족들이 살아남은 거예요. 여기에 페르시아라고 했잖아. 이란이란 말이 아까 아리아에서 나온 말이다. 인디아, 파키스탄의 흩어진 종족들을 당시에는 아리아인이라고 불렀다. 여기 아리아인이야. 우리야 이게. 우리 민족이야. 부여족이야. 그리고 헤브리인이라고 부르던 전 세계 분포하고 있던 집시들, 플레이아데스, 그로서는 헤브론이었다. 이 사람들이 살아남은 거야. 이렇게 세 개의 나라가 살아남은 거야. 대홍수 뒤에. 자, 에오반이라는 이름의 22씨가 7000년까지 세 부족을 다스렸다. 그리고 그는 그 외아들인 에하브에게 살해되었는데 그 이자도 자신의 아비와 마찬가지로 스스로를 인간의 창조자라고 일컬었다. 이 시기에 16만 명의 대아리아인의 그룹이 에하브 지배를 버리고 대륙을 헤매어 동쪽으로 방황하다가 북부 이란에 있는 카스피해와 터키의 아라하트 산 사이에 있는 지역으로 옮겨갔다. 이 지역은 그래서 여기 수메르인들의 후손들이 자리 잡고 있던 곳이었다. 여기에서 살던 여기 그 아라하트산 터키 아라하트산에서 살던 수메르인들 여기 이게 이동하는 이유가 여기 그 아리안들이 이쪽으로 이동을 해갖고 아리안이 16만 명 아리안인들이 그쪽으로 옮겨가니까 이쪽에서 이제 여기 도망을 가는 거예요. 이쪽에서 도망을 가고 한 곳이 거기가 어디냐면 시날평원이 어디예요? 곤명이야, 곤명. 그러니까 지금 성경학자고 뭐 역사학자들은 지 멋대로 짜맞추기 해가지고 지 멋대로 쓰는 거야. 곤명이 시날이야. 시곤자에다가 날명자야, 그게. 그리고 그 이야기가 무지무지하게 다 모든 기록이 산해경에도 써졌고 뭐 우리나라 부도지에도 써졌고 뭐 여임금이 아까 누구냐면은 여임금이 아까 기자의 아들이단 말이야. 여임금이 구스의 아들이야. 여임금이. 그래가지고 니무롯이단 말이야. 여임금이 니무롯이야. 근데 그 이야기가 다 써졌어. 사방군데가. 내가 그 이야기는 다 강의를 했어요. 이미 바벨탑에 대한 이야기. 근데 그거 가서 보시면 되고 오늘은 여기까지만 합시다. 너무 시간이 길어졌네요.